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21대 대선이 3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충북 표심을 향한 거대 양당의 선거전이 치열한데요. 국민의힘은 전통시장 장날 등을 찾아 집중 유세를 벌이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보건의료 재건을 위해 정책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충주 옥천 전통시장 장날을 찾아 집중 유세를 진행했습니다. 서승우 도당위원장과 박덕흠 의원 등이 함께한 집중 유세에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후보를 비호하기 위해 헌법을 유린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비호하기 위해서 유죄를 진 사람, 범죄가 있는 사람의 죄를 없애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직역별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충북대 안병동을 찾아 정책 간담회를 연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너뜨린 지역 의료 전달 체계를 되살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공공의료 시스템의 붕괴는 윤석열 정권이 자초한 측면이 가장 크죠. 그 대선 기간에 이런 간담회를 통해서 대선이 끝나고 나서라도 충청북도의 공공의료 시스템을 빨리 복원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오늘 청주 성황길을 찾아 충북의 유권자와 처음 만납니다. 민주당은 박용진 국민화합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주 상당공원에서 집중 유세를 벌입니다. 한편 대통령 선거를 20일 앞두고 도내 곳곳에 후보별 정보가 담긴 선거 벽보 부착이 시작됐습니다. 대통령 선거까지 이제 채 3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충북 지역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한 거대 양당 간 선거전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CJB 이환입니다. 교사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며 교권보호 5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다 되어가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안과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북에서는 지난해 교권 침해로 교사들이 상담을 요청한 건수만 5천 건이 넘었습니다. 무엇보다 정서적 학대에 모호한 기준이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7년차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해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습니다. 학생 사이 다툼으로 중재에 나섰는데 지도 과정에서 자신의 아이를 주눅들게 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A씨는 언제든지 신고를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교육 지도는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이나 생활 지도를 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계속 멈칫하게 되고 제가 교사로서 이제 좀 어디까지 지도를 해도 될지가 굉장히 좀 불분명해서 이 같은 교권 침해로 도내 교사들이 상담을 요청한 건수는 지난해에만 5,100여 건, 최근 3년 사이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교권 침해 유형으로는 모욕과 명예훼손, 상해 폭행이 절반을 넘었고 무단 촬영이나 교사의 얼굴을 합성해 유포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서희초 사건 이후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를 면책하고 학부모의 협조 의무를 명시한 교권보호 5법이 시행됐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제도적 공백이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 행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조차 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육감 의견서를 통해 정당한 교육 활동임이 인정되더라도 수사기관 조사는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관련 교사들의 정신적 피로도는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서적 학대라고 보기 어려운 것조차 3, 4개월 동안 선생님들이 이제 시달리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서적 학대에 대한 좀 개념을 명확히 하고 또 아니면 그 좀 무고한 거에 대해서는 절차를 빨리 줄일 수 있게. 지난해 충북에서 열린 교권보호위원회는 140여 건. 이 가운데 가해 학생과 피해 교사를 분리하는 전학이나 퇴학 처분은 25건에 그쳤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지난 12일 충주에서 올해 최초로 발생한 과수 화상병이 사흘 만에 음성과 원주 등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충주시 알림동과 음성군 음성읍 사과과수원 두 곳이 추가로 과수화상병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도내 감염 농가는 3곳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14일에는 강원도 원주에서 확진 농가가 발생하며 중부권을 중심으로 급속한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LG화학이 청주 담수 사업 부문을 매각하기 위해 사모펀드 측과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노조와 지역사회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화섬식품 노조 대전 충북지부는 LG화학이 수처리 사업부 매각을 할 경우 160명의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에 처할 것이라며 매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수처리 사업은 바닷물을 공업용수로 전환하는 필터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석유화학 부문의 수익성 악화로 비핵심 사업을 구조 조정해 재무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한편 LG화학 측은 아직 확정된 사안은 없다며 매각이 성사된다 하더라도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충주 드림파크 산단에 LNG 발전소 입주가 추진된다는 소식에 인접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발전소 건설은 아직 논의 단계이지만 충주시의 입장은 긍정적이어서 갈등이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주시 중앙탄면 드림파크 산단 조성 예정 부지입니다. 이곳에 산단 부지의 약 10%, 18만 제곱미터 규모로 LNG 발전소가 추진된다는 소식에 주민들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주민 건강과 직결된 사안을 충주시와 사업 주체가 양해각서를 체결한 지 2년이 다 돼서야 알게 됐다는 겁니다. 드림 산업단지 이거 할 때도 주민 설명회도 없었고 여기에 설명회 할 때 아무런 LNG 발전소 들어온다는 얘기 없었어요. 친환경 산업단지라 했어요. 더욱이 환경부의 탄소중립 도시 조성 사업이 추진되는 장소라며 발전소 건립은 말도 안 된다는 주민들. 이에 사업 주체인 동서발전이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유해물질이 적고 인근 서충주 신도시와도 2km가량 떨어져 있는 만큼 주민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음성에서 천연가스 발전소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음성 사례를 지켜볼 때 석탄화력 대비 약 8분의 1 수준의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것으로 저희가 기술적으로 검증을 하였습니다. 충주시는 LNG 발전소가 확정이 아닌 검토 단계라면서도 구축 필요성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지역의 전력 자립도를 높이도록 정부 기조가 전환됐고 첨단 산업체 유치 등 지자체 경쟁력 확보에도 유리하다는 겁니다. 충주시 여건은 전력 자립도가 32%로 지금 하위권에 맴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소를 유치해서 전력 자립도가 제고가 된다면은 전기요금이 낮은 전기요금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현재 동서발전은 산업부에 충주 복합발전소 허가 신청을 내놓은 상황. 산업부 심의는 오는 23일로 예정된 가운데 주민들은 반발 수위를 더 높여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대학생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원금의 60%의 이자를 붙여 상환하라는 흉기로 협박하고 감금한 20대 조직폭력배 3명이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최근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20대 조직폭력배의 불법 사금 이용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한 편의점 안에서 건장한 체격의 남성 2명이 또 다른 남성이 등장하자 고개 숙여 인사합니다. 겉옷을 벗어 양팔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며 공포감을 조성하기도 합니다.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내지 못하자 피해자의 친구가 일하는 곳까지 찾아가 협박하는 장면입니다. 지난해 말 20대 조직폭력배 A씨 등 3명은 20대 피해자 B씨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닷새 안에 160만 원으로 갚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B씨가 사정상 원금만 상환하자 약속을 어겼다며 200만 원을 더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나중에는 B씨를 차에 태워 40분간 감금하고 흉기로 협박한 뒤 친구가 아르바이트하는 편의점에서 대신 갚으라고 생떼까지 썼습니다.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아 잔해까지 확인했습니다. 올해 초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 등 일당 3명을 붙잡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습니다. 모두 대전 지역 조직폭력배였습니다. 가족이나 이제 그런 지인들에 대한 연락처를 또 받아요. 이자나 연체료를 갚지 못하면 그 확보해둔 지인이나 가족 연락처를 가지고 또 제2의, 제3의 피해를 낳고 있는 게. 지난 3년간 충북에서 검거된 20대 조직폭력배는 98명. 경찰은 최근 젊은 조직폭력배들이 불법 사금융에 진출해 서민을 갈취하는 범죄가 계속되고 있다며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청주국제공항의 민간 전용 활주로 건설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세종 지역 정관계 인사들도 동참했습니다. 최민호 세종시장과 임채성 세종시 의장, 최규진 교육감 등은 서명운동에 동참하며 청주공항의 기능 강화는 세종 시민들에게도 큰 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활주로 신설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지난 14일부터 충북 지역을 중심으로 100만 명을 목표로 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바이오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합니다. 충청북도는 바이오 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내년부터 5년간 지역 바이오 산업 육성에 대한 총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용역 입찰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용역은 해당 조례가 제정된 지난 2023년 이후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충청북도는 지역 내 바이오 기업들의 실태를 조사하는 한편 연도별 발전 계획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충주시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농촌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에 나섰습니다. 오는 2029년까지 5년간 총 40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대소원면, 앙성면, 노읍면, 신리면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농촌협약은 지자체가 수립한 5년 단위의 농촌 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바탕으로 정부와 재정, 행정적 지원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CJB 아침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